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료형. 지금 사실은 좀 알고 계시더라도 사실 요 처음에 뭐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냥 그 알아도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다시 복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사실 지루한 과정이긴 해요. 요 앞 과정이 뭔가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문법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지루합니다.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그 자료형이 있어요. 자료형.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변수 이름에 이제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는데, 그 자료형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값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리스트형의 자료형인데요. 요거는 그냥 처음에 너무 어려우시면은 그 리스트만 이렇구나 라고 아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해보면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료형,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형은 하나의 변수명에 여러 개의 값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다. 그리고 얘는 이제 대괄호, 이 네모괄호. 사실 저도 매번 헷갈리는데요. 이게 네모 형태로 된 대괄호로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값을 입력을 할 때는 중간 그 사이의 사이랑은 콤마로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콤마로 분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값을 쓸 때는 값을 사용을 할 때는 자 이렇게 그 원래 이름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이 리스트라고 하는데, 리스트에 저장된 원소를 모두 다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리스트의 원소 중 하나의 원소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이 대괄호 앞에 번호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경우는 얘는 0번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0번지. 그래서 A 리스트 이렇게 하면은 값을 출력을 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원형 이름 그대로 쓰면은 모든 리스트의 값이 되고요. 얘는 0번지부터 시작을 해요. 인덱스가 0, 여기는 1, 2, 3, 4번지 요 값에 이제 1, 2, 3, 4, 5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0번지에 있는 값을 출력을 했더니 1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된 거고, 1번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값, 1번지의 값을 출력을 했더니 여기 2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값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이제 0번지부터 출력을 한다. 요거 책에는 안 나왔는데요. 그 역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얘는 끝에서부터도 이렇게 인덱스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뒤에서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로.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로 된 거고요. 마이너스 2니까 4가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인덱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편해요. 우리는 자 그리고 자를 수가 있어요. 특정 범위만큼 프린트하고, 자 A 리스트에 이렇게 첫 번째 아무 값도 지정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시작부터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 2번지 빼기 1만큼, 그러니까 2번지 빼기 1만큼, 그러니까 요거 마지막 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려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값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처음 시작부터 여기 0, 1, 2, 3, 4인데요. 요 2의 전까지 2 빼기 1이에요. 그래서 1하고 2의 값이 여기 번지수로 하니까요. 여기 1하고 2의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를 수도 있어요. A 리스트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얘는 첫 번째 거는 그냥 순수하게 두 번째부터예요. 그 2번지부터 첫 번째 거는 그래서 01, 2번지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2, 3, 3, 4, 5의 값이 출력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값을 리스트에 빈 리스트를 하나 생성하고 빈 리스트를 생성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 값도 넣어주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bList에 .append라고 하는 점 찍으면 기능들이 나오거든요. 그 append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bList .append로 해서 이렇게 숫자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빈 리스트를 만들고 값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List 그러면은 지금 134가 요거 마지막에 계속 채워넣어서 이제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리스트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냥 점 찍으면 나오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좀 했어요. 너무 많이 하면은 사실 뭔가 만드는데 더 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리스트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그 리스트에는 이 파이썬의 리스트에는 하나의 자료형인데 여러 가지의 타입이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리스트 안에 아까 숫자형, 그 다음에 소수점형, 문자형, 또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또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는 꼭 같은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는 1은 숫자형, 3.14는 소수점형, 그 다음에 헬로우는 문자형, 그 다음에 얘는 또 자료용 중에 리스트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복합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그리고 이 복합적인 값도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3번지 이전, 2번지까지 값을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고요. 자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요 3.14부터 요 2까지 0, 1, 2, 요 두 개가 이렇게 잘려져서 왔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속 새로운 리스트 만들고 있어요. 값을 여기 프린트 dList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은 1, 2, 3, 4, 5가 잘 됐죠. 이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dList하고 우리 0번째 값을 우리 5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프린트하고 다시 한번 dList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 2, 3, 4, 5가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0번째 값을 지금 5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뀐 5의 값의 리스트가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도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소로도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네모 가로 대괄호예요. 대괄호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라고 해요. 리스트. 그래서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형태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꼭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렇구나라고는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럼 튜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튜플. 자료 형태의 구조입니다. 튜플도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튜플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처럼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튜플도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튜플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소괄호죠. 소괄호로 값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튜플도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리스트랑 동일해요.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이 뭐냐면은 튜플은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1, 2, 3, 4, 5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0번지에 5의 값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튜플은 왜냐면은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건 좀 먼 개념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함수를 만들었어요. 클래스나 그럴 때 변경되지 않는 값을 입력을 받고 싶어요. 중간에 함수가 동작하는 중간에 값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럴 때 이제 나는 꼭 값을 변경되지 않는 값만 활용할 거야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아야 될 곳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내가 짠 코드인데 내가 변경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사실 그런 식으로 단순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복잡한 프로그램들끼리 연결돼서 동작을 하거든요.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떡볶이 하나를 만들려고만 해도 설탕, 고추장, 간장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간장이나 설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품으로 동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기능은 딱 보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좀 사실 먼 개념인데 그럴 때도 사용을 합니다. 요번에는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키와 값이라고 하는 키와 값이라고 하는 쌍으로 이루어졌고요. 걔는 이제 중괄호로 데이터를 묶고요. 첫 번째는 키값 그리고 콜론하고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첫 번째 키값 키와 쌍으로 이루어지신다라고 보면 돼요. C는 숫자 3. 그래서 출력 한번 해볼게요. A, D. 그럼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 문자열 A, B, C는 이제 키값이에요. 그리고 숫자형 1, 2, 3은 값이고요. 이게 꼭 키값이 문자열은 아니어도 됩니다. 키값은 사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얘는 값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얘는 키값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키값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내가 지정해준 키값, 그래서 첫 번째 A 값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값을 접근했기 때문에 이 키에 있는 요소가 뭐냐, 그럼 1이네 원소가. 그래서 1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키값으로 원소에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값으로. 그래서 B, C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값으로 값을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만들어 줄게요. 키값이 1인 그리고 값이 문자열 A인. 값이 문자열이던 리스트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키값으로 문자열 B고 값은 리스트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키값으로 문자열 C고 값으로 숫자형 3이에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소로, 그러니까 키값으로 접근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키값으로 우리는 숫자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C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키값으로 원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값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값을 추가를 할 때는 이제 dig에
키값, 그 비어있는 키값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위에서는 이제 C까지 1, B, C라고 하는 그 키값으로 값을 넣었는데 지금 키값으로 이렇게 값을 추가를 한 거예요. D라고 하는 문자열 뒤에서 숫자 4라고 하는 키값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set이라고 하는 중복이 없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set. 그래서 set은 넣어줄 때 이렇게 set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이 안에 리스트의 형태로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값이 잘 들어갔죠. 이렇게 얘는 중복이 없는 자료형이에요. 중복이 없는. 얘는 중복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bset하고 한번 넣어볼게요. set하고 11, 22, 33, 44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1은 여러 개, 2개가 들어가 있고 2도 2개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지금 중복이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set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서가 없는 자료형이에요. 순서가 없습니다. 무작위로 돼요. 무작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 예를 들어 파이썬 40s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게 우리는 파이썬 40s라고 하는 값을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막 뒤섞여요. 그래서 set 같은 경우 중복이 없는 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서가 필요한 곳에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필요한 곳에서는 쓰면 안 되고요. 그 순서가 필요 없고 없는 곳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해요.